안녕하세요. 글로벌 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반 테슬라 운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테슬라에 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에서 AI 이쪽으로도 이야기가 더 심화됐다면 지금은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둔화되면서 그에 대해서 과연 테슬라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그런 궁금한 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그 전에 지적할 것이 이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사실은 우리가 20세기 말에 시작됐던 세계화를 통해서 그리고 2020년, 19년 시작됐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를 해온 것이 그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널리스트는 그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그 원료나 원재료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3년 이상 걸린답니다. 트럼프 정권은 지금 아직 4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 미국의 투자를 강요했을 때 트럼프가 일기 때 또 그랬지만은 약 절반 정도만 버티면은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중간 평가가 끝나면은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급성 다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결국 그것이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그가 주장한 대로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그런 그의 슬로건과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보통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하고 힘을 합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미국은 트럼프 정권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반 테슬라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큰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또 테슬라들이 이렇게 말하죠.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기술 회사다. 스페이스X도 있고 스타링크도 있고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지금이 살 때다. 주가가 올릴 때는 미래를 봐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누가 옳은지가 모르죠. 주식 시장의 흐름과 이 실물 시장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취임 이후 거의 3분의 1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죠. 반감 현상은 테슬라에 붙어 있는 로고를 다른 브랜드로 바꿔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배지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리 폭력이 많이 그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미국인 만큼 테슬라 차량이 공격 대상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뉴욕에서도 300명 이상의 시위대가 테슬라 대리점 앞에서 일린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그 50개 지역 정도가 지금 그 시위가 예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시위의 목적은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고 하는 것 포함해서 그 국제적인 확산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말고도 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될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그렇게 크게 그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배경에는 이 트럼프가 있습니다. 이 우선 지금 제일 반감이 큰 배경에는 도지, DOGE, 미국 정부 효율부를 머스크가 책임을 맡으면서 그의 생각대로 많은 공무원을 해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론 머스크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그런 일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머스크의 행동이
의회의 예산 통제권 안에까지 도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영상을 보면 가끔 그 TV 영상을 보면은 이, 이 트럼프가 앉아 있고 그 옆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다양하게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별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단지 미국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독일에서는 그 베를린 공장의 방화가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한 매장에서 12대 차가 불타서 불타버렸고요. 또 그 외에도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2월 달에 판매가 76%가 줄었습니다. 그 1월 달에 60% 줄었는데 70%는 그 대부분의 나라, 노르웨이, 뭐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줄었고 유럽 전체로는 1월에 45% 판매 줄었는데 유일하게 2월 달에 영국에서 7%가 증가한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가 아니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2월 판매가 50% 가까이 감소했고 2022년 8월 이후 최저수도 떨어졌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BYD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반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3월 말에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에 대해서 4월부터는 스토커하고 중고차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본에서 판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한국은 2월 달에 모델 Y가 수입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전체 판매는 2222대로 BMW,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렉서스하고 볼보하고 이 테슬라가 서로 3위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서학개미들의 생각이 있는 나라이고 그에 대해서 그 다른 세계적인 가치관과는 한국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는 큰 틀에서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작년 12월 달 이후에 3월 7일 기준으로 262달러였습니다. 그게 38%가량 하락했고요. 40분 할거. 근데 주가 수익 비율은 여전히 86으로 도요타의 9.01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은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말하는 거죠. 자본가들 이야기하는 거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테슬라가요.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AI 등 기술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 스페이스X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의 기본 산업인 전기차에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현재 테슬라가 지금 1년, 2년째 지금 생산 시설 확충을 하지 않고 있죠.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 200만 대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천만 대,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선언했던 것이 얼마나 몇 년, 3년이나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일단 작년 봄에 그 목표치를 취소했고 또 여러 지역에서의 새로운 공장 건설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전에 드렸듯이 그 올해부터 시험 운행할 사이버캡 로봇 택시가 안전 운전자가 있는 형태로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작년에 10월 10일 날 발표했던 사이버캡이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는 시작을 하는데 올해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라 시험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도 각 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그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테슬라 말고도 뭐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분야에서 이 기술력을 높이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이 테슬라의 독자적인 시장이 아니다. 뭐 과점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논란보다는 테슬라가 제시하는 미래 기술에 주목한다. 뭐 그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262달러인데 5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어제 그제 그 금요일 날 그 사이에 많은 그 투자은행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보통 20%, 30% 낮췄습니다. 뭐 그야 항상 있는 일이죠. 상황에 따라서 높였다 낮췄다. 큰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글쎄요. 제가 자동차 기자를 해오면서 큰 사건이 20세기 말에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19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현황이었고, 그때 가장 먼저 극복했던 게 중국이었었는데, 업체별로 이런 식으로 크게 판매 타격을 입었던 예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때도 한국에서는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 그룹의 판매는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습니다. 비난은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중국, 일본 주요 시장에서 모두가 다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테슬라 전기차로 시작됩니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 대수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선은 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과거에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가격 문제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중국 업체들이 워낙에 이 가격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그 앞선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인 자동차 판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적어도 미디어에 비치는 내용 X, 그 트위터의 그 소셜 미디어 X에 일론 머스크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판매 하락세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2025년은 테슬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뭐 그래도 워낙에 많은 이 투자자들, 자본가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본가들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좋고 나쁜 거에 대한 평가를 일단 유보하기를 하고요. 특히 미국의 많은 그 유휴 자본들, 갈 곳은 모르는 자본들이 좀 더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테슬라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처음에 2006년에 테슬라가 퍼스트 시크릿 플랜,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을 때까지 포함해서 그가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이라고 했던 것으로 좀 돌아가서 다른 산업도 확대하되 전기차 산업을 좀 안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이들의 주가하고는 상관없이 이 탄소 중립이 중요하고 기후 지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세계 경제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본가하고 기업가하고 같이 이 연합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세계 경제를 만들고 있다. 그것도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걸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이고 기후 지향을 막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 설정했던 2도 이하를 억제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이고 지금 또 트럼프가 그 정책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뒤집거나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여전히 어쨌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이런 정책은 결국은 세계 경제의 혼란을 빠뜨리고 그 결과는 이 원자재의 원활한 사용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탄소 중립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기후 저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제 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